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 담화였습니다. 여기서 검찰 수사 결과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궁금점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자신의 거취를 왜 국회에 넘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자신이 정해야지 그걸 국회로 넘긴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여야 정치권이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부분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어떤 법을 두고 한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건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개헌을 하면 물러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참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언급 이승만 정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과 각기의 입장을 차례로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구시 서문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화재가 나서 아주 500여 개의 점포가 지금 탔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2시 8분께 이제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진화 중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료상가가 그 밀집해 있는 사지구 1층을 모두 태우고 그 2층, 3층, 4층으로까지 이제 불길이 번진 상태인데요.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서문시장 사지구는 이 한복과 그 커튼을 파는 상가들이 좀 밀집해 있다고 그러죠. 890여 개 점포가 좀 밀집해 있는데 지금 500여 개 이상의 그 점포가 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게 불까지 났으니 참. 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야죠. 어제 대국민 담화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진퇴 문제, 그러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진이나 뭐 하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퇴진식이나
뭐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게 나온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아침 언론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문들이요. 네, 뭐 정치권의 반응과 좀 비슷한데요. 이 박 대통령이 그 담아는 그 눈앞으로 다가온 그 탄핵을 일단 모면해 놓고 보려는 그 꼼수인 만큼 흔들림 없이 그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일단 임기 단축을 그 제안한 만큼 정치권이 그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박 대통령 그 퇴임 시기를 정치권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갈렸습니다.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조선일보와 그 중앙일보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사실 물론 논의는 해야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뭐를 근거로 논의하느냐가 문제죠. 법 절차에 따라서. 아니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하는지. 근데 이런 신문들의 주요 논거는 어떻게 제시가 돼 있습니까? 일단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네.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단축이란 그 대통령의 말부터 도대체 아리송하다. 이 기현 같은 그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서 임기가 그 단축돼 그 퇴임하는 형식을 밝혔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그 자신의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니 사퇴해야 할 그 이유가 없다고 믿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미 그 검찰 수사를 그 성실히 받겠다던 2차 담화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박 대통령이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면서 이 박 대통령의 그 진퇴 문제는 탄핵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또한 이 검찰 조사 수용도 그 말을 바꾼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놓고 그 말이 바뀌지 말란 보장이 없다면서 여야가 그 임기 단축과 그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이 탄핵 소추로 박 대통령을 좀 압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사설 오늘 그 관련 사설을 2개씩이나 이제 실었습니다. 한 사설에서는 대부분 다 정치권이 원만한 합의로 그 내년 4월 정도까지 그 박 대통령 그 퇴진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국 수습 방안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좀 밝히면서 또 다른 그 별도의 사설을 통해서는 이 박 대통령은 그 시한부 하야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그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그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분명히 못 봤고요. 그것이 그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좀 강력히 좀 피력을 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게 지금 물러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해야 되고 최소한 박 대통령이 뭐 언제까지 물러나겠다.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난다. 이런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법적으로는 아마 탄핵이 시작이 되면 예?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탄핵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어쨌든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비박들이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비박들은 9일까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탄핵을 하자. 이런 입장이죠. 네, 어제 그 비박들 상당히 좀 흔들렸던 것 같죠? 좀 네. 오락가락 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 그 담화 직후 그 기류가 상당히 좀 진폭이 있었습니다. 이 담화 직후에 모인 그 비박 대책 회의에서는 이 박 대통령 담화가 그 개헌으로 그 임기 단축을 해보겠다는 건 아니겠느냐면서 이를 수용을 해서 이 추진하자는 이제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죠. 이 박 대통령의 그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제 기류도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어제 오후에 열린 그 새누리당의 그 의원총회 가운데 이제 비박계들 다시 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그 일단 협상을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12월 9일까지 그 탄핵 절차를 좀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를 정리해서 발표한 황영철 의원은 아주 그 소수 입장에 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탄핵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안 된다면서 이제 비박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야 3당 대표도 오늘 만난다고 하네요. 오늘 오전 10시에 좀 만나기로 했는데요. 예. 어제 뭐 야 3당은 그 내부적으로 그 모두 그 탄핵을 계속 추진하기로 그 입장을 정리한 만큼 오늘 이제 그 대표 여당에서는 이 탄핵안 국회 표결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제 이게 그 아주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비박계와의 비박계 이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비박계 입장을 고려해서 당초 2일로 예정했던 그 탄핵 표결을 이제 9일로 늦출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회동에서는 이 예. 법정 시한
2일이죠. 예. 2일로 그 법정 시한을 앞둔 그 예산 처리 문제 그리고 이 국정조사 일정 문제도 같이 좀 논의를 할 그러고 보니까 거죠. 예산도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진퇴 문제를 포함한 제3차 대국민 사과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부에 걸쳐서 정치권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모실 분은 새누리당 친박계시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입니다. 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아유, 요새 진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참 힘들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예. 어제 3차 담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아주 짧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퇴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국민들에게 그동안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임기를 단축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야당에서는 뭐 미흡하다 또 다른 분들은 뭐 일정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예. 대부분 정치권에서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국회에서 잘 소화해서 대통령과 또 국민과 또 정권 이양과 뭐 이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이 대통령 담화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무슨 법이 뭐예요? 법이라는 게 국회가 정하는 게 법이죠. 국회가 정하는 게 법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법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 그만두는 방법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탄핵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의 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적 의미에서의 법이 아니라 국회가 정하는 그런 게 법이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께서 어저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를 단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로들이 말씀하시기를 4, 5월, 6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염두에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야당께 솔직히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명확한 시간을 거기다가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시간을 명시하셨다면 그것이 너무 너무 시간이 짧다, 뭐 길다, 뭐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하는 게 좋다 이런 것 또한 야당이 그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날짜를 명시하시면 명시하신 대로 또 뭐라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그 날짜를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국회가 말씀하시는 것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의 고치는 본인의 결정해야지 왜 국회로 넘기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뭐 꼼수가 있다, 저의가 있다, 아니면 뭐 이것이 뭐 개헌하고 뭐 연결이 돼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자꾸 오해를 낳았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예 이번에는 그러면 국회에서 모든 걸 정해주시면
국회가 정해준 그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결국은 대통령이 먼저 물러나시겠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정해준 날짜에 대통령이 물러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제는 탄핵하라고 하더니 정작 하려니까 맞고 나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네.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정 질서가 국정이 혼란 없이 진행이 되고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또 대통령이 정권 이행하는데 아무 혼란 없이 정권이 이행이 되고 다음 대통령이 혼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무슨 탄핵 절차를 거친다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헌재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수많은 기간 동안 또 여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정치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앞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결국은 타임테이블을 야당이 원하는 그리고 원로들이 원하는 그런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정권도 넘기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무슨 대통령 마음 같으셔서는 뭐 탄핵을 하고 정말 그 야당이 말하는 대로 탄핵 일정 진행하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을 하고 또 그 특검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사익을 위해서 뭘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그 밝힌 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결정하고 그러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런 과정들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정의 혼란, 예. 또 여야 간의 국회와 또 그 거리에서의 쟁투,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떻게 야당이 논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를 위해서? 글쎄요, 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야당으로서는 좀 그 시샘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보시죠? 이제 탄핵을 준비해놨고, 하여간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그 탄핵을 가지고 정치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야당은 탄핵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입장인데 비박들 같은 경우에 9일까지 지켜보고 9일 이후에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친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박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황영철 의원 저도 이렇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황영철 의원께서 이른바 이제 비주류의 대표격으로 대변인격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주류의 가장 강경한 분들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의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타임테이블을 밝혔는데 저희가 꼭 탄핵 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비주류 입장에 있어서도 지금 탄핵하고 탄핵 이후의 정치 일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핵하고 나서 그다음에 혹시 탈당하고 나서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연대를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정이 좀 착오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으로 뭉쳤으니까
그런 기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정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요. 네. 야당하고 만약에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일단은 언제까지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딱 날짜를 못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취지 속에는 개헌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원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사실은 개헌을 원하고 정치권에서 다 개헌을 원하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개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야말로 따라 야당이 무슨 꼼수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 개헌은 합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하면 예. 그 개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나 야당한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 원로들이 말씀하신 그런 날짜 있지 않습니까? 4월, 6월을 아마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날짜를 못 받고 우리는 협상에 임할 때 언제를 협상으로 임한다.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고 야당과 이 논의를 한다면 야당이 날짜가 명시된 그 상황에서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날짜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거를 결국은 탄핵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홍문정 의원께서 볼 때는 늦어도 6월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르면 4월 정도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말씀하신 말씀 큰 테두리가 그런 테두리가 아닌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디유알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유알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디유알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보험.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도 올림픽대로는 천호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인데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짧게 밀렸다가 이후로 다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토평부터 서하남까지 무려 13km 구간 차량 느리게 이동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앞서 일부에선 새누리당 친박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제3차 담화의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진정성이 못 느껴지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피다. 탄핵을 피해보자 하는 교란책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피해보자가 탄피. 예, 신지원해요. 예, 왜냐하면 이 담화문이 진정성이 있고 진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하야라면 온 국민들이 아마 광화문 지난번보다 더 많이 환호하고 축제 분위기일 텐데 그 여론은 좀 싸늘하죠.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기도 적절치 않고 방법도 사실은 어저께 담화에서 탄핵과 개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안 하고 애둘러서 이렇게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이런 모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문제 나중에 여쭤보고 이 탄핵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 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비박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비박들이 이 키를 잡고 있는 셈이 됐지만 어떻게 9일은 그럼 늦어도 9일까지는 가능하다. 어저께 전체적으로 우리 야3당 원내대표들 만나서 탄핵 시기에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에서 비상시국회의에서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9일 탄핵 표결을
나서겠다라는 입장이 좀 정리된 입장이고요. 그리고 황영철 의원도 합의가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유승민 의원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슷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자, 야당과의 일단 협의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협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아마 제가 오늘 발표가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야3당 당대표들 열심히 만나죠. 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이렇게 공은 하여튼간 무책임하게 던져지긴 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완주 수석 부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총리 여야 합의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때 야당들이 그걸 노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또 여태까지 끌었는데 이번에 또 논의 자체도 안 하고 탄핵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똑같은 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권한 정지가 돼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 과도정부 문제, 총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9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여야가 만나서 정확하게 언제 퇴진할 건 퇴진 일정을 잡아주는 것, 과도정부 등 그 과도정부 끝나고 퇴진이 되면 사실은 법률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60일 안에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탄핵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진 일정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지만 탄핵은 탄핵대로 간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는요. 저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일정을 법률적이라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탄핵 밖에 없죠. 이 법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홍문종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했거든요. 국회가 합의를 하면 그게 법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명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전직 대통령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탄핵은 파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국민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현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고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헌법 유린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심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물러나기만 된다라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국민 민심과 국민들 민심이.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더라도 추진하라. 하지만 비박계들이 홍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비박도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비박계 합의가 많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모토로 탄핵 거기에 협조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탄핵 부분하고 별개로 볼 것이라고 보고요. 이 9일 안에 어쨌든 협의는 해보지만 쉽지가 않고 그 안에 이제 내포된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일부에서 홍문종 의원 친박계 아니십니까? 홍문종 의원께서는 개헌 필요하고 하고 싶지만은 지금 개헌까지 하면은 야당들이 더 꼼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일단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헌은 일단은 여기서 제치고 그건 제외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만약에 맞으면 왜 그런 오해를 생겼느냐면요. 임기 단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스스로하는 하야와 개헌 이런 고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친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개헌까지 섞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복잡하다. 갑자기 탄핵하자는데 개헌하자라고 하는 국면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라고밖에
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개헌은 어쨌든 지난번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개헌 논의는 뭐 1월 중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건 이미 합의하고 공표한 거고 필요하다면 그거를 뭐 12월에 좀 땡겨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탄핵 국면하고 연동해서 예.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만일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언제 내려와야 된다고 보세요? 언제까지? 뭐 탄핵이 됐든 합의가 탄핵은 좀 시간이 끌고 합의는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요 절차를 만들고 하는 건 그 다음에가 이제 내려오는 시기는 조기 대선 시기를 언제 할 건가.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금방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여당은 아직 후보군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뭐 내일 모레 내려와라. 예. 이렇게 하면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테니까. 예. 아무래도 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디 뭐 언론에서 나왔지만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그 정도면 몇 개월 뒤에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하면 여당도 그런 불만들이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